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 나왔네요. 전세권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전세권은 우리가 미등기 전세라고 아파트나 주택 전세처럼 전세 계약은 했으나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특수한 임대차에 해당되는 미등기 전세하고는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역시 조문 잘 나옵니다. 조문이. 조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가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론을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기출 문제를 조문하고 그러면 됩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봐주세요. 일단 전세권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꼭 지급해야 되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 되겠죠. 그러나 농경지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세권자가 설정자께 전세금을 지급해 놨었는데 나중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는 용익물권 플러스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가 전세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조심해야 될 게 304조, 305조인데요. 조금 이따 근위에서 볼 건데, 자, 304조는 일단 남의 땅에 있는 건물입니다.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대해서 지상권 등을 갖고 있는데 여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건물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우리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우리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이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나중에 우리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건물을 경매에 넣어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게 될 때 이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등도 취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304조고요. 305조는 땅과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예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땅만 팔았을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땅을 산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305조 법정 지상권이란 거죠. 법정 상권은 유상이고요. 따라서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지료는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됐으니까 당연히 땅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임대하거나 또는 그 땅의 지상권 따위를 설정해 줄 수는 없겠지요. 이게 305조가 됩니다.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자, 304조, 305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04조 아까 뭐라 했어요? 갑소유 땅 위에 있는 을소유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 소유자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 을은 건물 소유자이면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을이 땅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갖고 있겠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무단 건물이 아니라면 을은 땅에 대해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병이 나중에 건물 전세권을 실행해서 즉 건물이 경매가 돼서
정에게 경락이 됐을 때 정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건물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요게 304조고요. 305조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갑은 건물 소유자 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판 거예요. 땅만. 병한테. 그럼 병 뭐라 그래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되겠죠. 대지의 특별승계인. 대지의 특별승계인 병은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봅니다. 즉 건물 소유자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이후에 이미 갑의 법정상권이 땅에 성립했으니까 그 후에 병이 이 땅을 임대하거나 땅의 지상권 따위로 설정해 줄 수는 없다. 이게 305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04조, 305조 조문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306조. 전세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을 팔아먹을 수 있고,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존속기간 내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죠. 물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그 다음 전세권을 팔았을 때 그 전세권을 산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양도인 기존 전세권자와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겠죠. 308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전전세 또는 임대인데 이때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를 했다면 불가항력적 손해, 원래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을 때 책임을 안 져요, 전세권자는. 그런데 전전세 또는 임대한 상태에서 그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 훼손됐다. 그럼 책임을 져라.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걸 전제로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을이 갑소유 땅의 전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을이. 물론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는 거죠. 자, 을이 땅에 대해서 전세권을 갖고 있고 땅에 대해서 갑에 대하여 즉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하는 겁니다. 전세권만 양도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함께 양도합니다. 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목적물, 땅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목적물,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이때 설정자 갑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은 가능해요. 물론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전세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전전세란 건, 자, 다시 한번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고 갑소유 땅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을은 토지 전세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을이 병이라는 사람과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병이 을에게 전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 등기부에 보면
전세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전전세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전전세권은 또 다른 전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기등기로 전전세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갑은 원전세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요. 을은 원전세권자이면서 전전세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요. 병은 전전세권자가 될 겁니다. 이때의 전전세권은 전전세권 등기한 물권이기 때문에 원전세권 설정자에게도 전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전세라는 게 있다. 확인하시고요. 자, 조문 또 봅니다. 309조. 조심하세요.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합니다.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고요. 310조에 보면 유익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또 아까 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예컨대 임야 전세권자가 나무를 심지 않고 그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형성권입니다. 소멸 청구하면 소멸됩니다. 자, 312조 존속기간 암기해야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되 그 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전세권 존속기간을 12년으로 정했다. 즉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고요. 10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2항 토지 전세권 말고 건물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으로 본다. 요 1항, 2항 꼭 기억하시고 조금 있다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존속기한이 1항, 2항이고요. 3항은 약정갱신입니다.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약정갱신을 말하고요. 그 갱신했을 때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4항은 역시 건물 전세권만 되고요. 법정갱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312조 2항과 312조 4항 요거는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됩니다. 자, 4항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 다음 어쩌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쩌고 전세권자에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어쩌고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는 통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가 두 개인데요.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합쳐갖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한 때 기존의 전세권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권은 앞에서 봤던 그 전전세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앞전자를 씁니다. 앞에서 봤던 전전세권은 구를전자를 쓰고 이건 앞전자. 기존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보죠. 이때 다른 건 다 기존의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조문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그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5달 동안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걸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313조가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이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312조 4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따라서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갱신에 따른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갱신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쉽죠. 자, 그러면 이 다인가? 313조가 어디로 갔죠? 아이고야, 313조로 빼먹었네요, 제가. 큰일 났네, 이거. 잘 나가다가 313조로 빼먹었네요. 자, 313조 어디 없나? 없군요. 313조는요.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요. 각 당사자는이니까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설정자가 소멸을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을 통고하든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13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313조, 여기 제가 여기 자료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다 이전 전세권과 똑같지만 존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니까 여기 다시 313조가 적용이 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을 때 조문 꼭 313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